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 시청자입니다. 가끔은 제가 행동한 것과 상관없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불행한 일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일이 내게 찾아오는 건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결국엔 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원인 모를 답을 찾으려고 고민하고 내 탓을 하는 것보단 다른 걸 준비하고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걸 이번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고요. 제 사연은 정말 이유도 없이 날아든 불행과 불청객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들어보시죠. 어릴 적 다른 여자와 바람난 아빠 때문에 부모님께서 이혼하며 엄마와 단둘이 살게 됐던 저는 의지할 곳이 엄마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빠와 이혼하고 너무 바빴던 나머지 저를 챙겨주실 여력이 없으셨죠. 엄마는 이혼녀가 된 후로 궁지에 몰린 사람처럼 치열하게 살아가셨고 혼자 저를 키우다 보니 어려움이 많으셨는지 이전에 없던 돈 욕심이 생기셨어요. 엄마는 저를 위해 바쁘게 사는 거라고 하셨지만 언젠가부터 엄마는 목적이 전도되며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바빠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빠의 바람으로 누구보다 힘들었던 엄마가 이혼하고 마음 정리할 새도 없이 저를 키우시느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일 때문에 바빠서 저와 함께하지 못할 때도 저는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엄마를 이해하며 잘 지내고 있었고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저는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며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만나며 연애하는 동안 남편은 제게 정말 잘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화 한 번 낸 적 없었고 불만 한 번 가지지 않으며 늘 저를 위해주고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남자가 있을까 신기할 정도로 남편은 제게 모든 걸 맞춰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제 남편이라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하늘에 별을 따달라고 하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비행기라도 타고 별 가까이 갔다 오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지나가며 했던 말들이며 제 사소한 습관까지도 하나하나 다 기억해뒀다가 저를 챙겨주고 제가 바라는 일이라면 힘든 내색도 숨기고 저에게 다 맞춰주는 그런 맹목적인 사람이었죠. 그랬기에 저는 그런 남편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지 않을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제가 남편과 사귀는 동안 그런 남편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고 남편의 칭찬을 귀에 닦지 않게 들어서 그런지 엄마는 별 반대 없이 저와 남편의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일찍 잃은 사정이 있었지만 다행히 엄마는 그런 것은 개의치 않아 하셨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저희 엄마만큼이나 성실한 사람이고 그래서 비슷한 성격이었기 때문인지 엄마는 사위를 꽤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조금의 반대도 없이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결혼을 하고 난 후 저는 남편과 기대하던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게 됐습니다. 신혼이라는 말처럼 그냥 같이만 있어도 좋고 모든 게 다 행복하더라고요. 물론 그건 전부 결혼한 뒤에도 제게 변함없이 잘하는 남편 덕분이었죠. 남편은 평소처럼 저에게 다정한 건 기본이고 저희 엄마에게도 잘했습니다. 아들 같은 사위가 이런 건지 저보다도 저희 엄마를 더 걱정하고 생각해주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혼자 계신 엄마가 적적할까봐 걱정하며 자주 찾아가 보려고 했고 때마다 철마다 선물을 사들고 가고 어떨 때는 일 때문에 바쁜 저를 두고 남편 혼자서라도 엄마를 찾아가 엄마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나 저와 엄마를 챙겨주는 남편에게 저는 당연히 고마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엄마와 남편이 가까워지는 것과 달리 이상하게도 저와 엄마의 사이는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누구보다도 엄마를 이해하고 의지했던 저였는데 결혼을 한 뒤에는 자꾸 엄마에게 섭섭한 일이 생기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너는 애가 왜 그러니? 결혼까지 했으면 철이 들어야지. 뭐 그렇게 불평불만만 많은지. 도대체 언제 철이 들려고 그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철이 안 들었어. 내가 언제 불평불만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잖아. 엄마가 도와준다고 그러면 그냥 고맙다고 하면 될 것이지. 이렇다 저렇다 말만 많고. 넌 엄마가 고생하는 게 불쌍하지도 않니? 내가 언제 안 고맙다고 했어? 그리고 내가 언제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그랬어? 내가 알아서 하겠다니까 엄마가 나 못 믿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됐다니까 왜 굳이 도와주겠다고 하더니 일을 벌려? 뭐? 아니 얘는 엄마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 내 앞에서도 이러면 뒤에선 더 하겠다? 아주 뒤에선 엄마를 무시하고 상종도 안 하겠네.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내가 언제 또 엄마를 무시하고 그랬어? 애초에 엄마가 먼저 괜히 짜증내고 왜 내 잘못이라고 하는 거야? 엄마 요즘 자꾸 나한테 왜 그래? 제가 결혼을 하니 서운해서 그런 건지 엄마가 제게 자꾸만 서운한 얘기를 하셨고 저도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 결국 참지 못하고 엄마와 크게 다투게 됐어요. 사춘기 시절에도 엄마를 걱정해서 말썽 부리지 않았던 제가 나이를 먹고 엄마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렇게 엄마와 한바탕 한 뒤 집에서 혼자 삭히고 있던 저를 보고 남편이 제 걱정을 하면서 제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하더라고요. 그래도 조금만 참지 그랬어. 당신 평소엔 장모님께 화 한 번 안 내면서. 나도 참으려고 그랬지. 근데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 솔직히 엄마가 나한테 뭐가 그렇게 불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자식이 하나라서 바라는 게 많은 건지 뭔지. 나 정도면 괜찮은 딸 아니야? 그러고 보면 장모님이 은근히 당신한테 서운한 게 많으신가 봐. 전에도 나한테 예전 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좀 놀라긴 했거든. 장모님이 장인어른 문제로 속 끓이실 때 당신한테 좀 서운한 게 많았나 보더라고. 딸이라고 하나 있는데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기만 바쁘고 한 곳도 없으면서 뭐 나중엔 죽게 살기로 돈 벌어봐야 돈 쓰는 것만 알고 고마운 줄도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 뭐? 엄마가 당신 앞에서 그런 소리를 했어? 기가 막혀서 정말. 그때 내가 엄마를 얼마나 신경 쓰고 챙겼는데 무슨 소리라는 거야? 엄마 돈 번다고 정신없이 바쁠 때도 난 엄마한테 불평 한 번 안 했어. 나도 엄마한테 잘하려고 노력했다고. 진짜 부모가 필요할 땐 돈 번다고 바빠서 용돈 쥐어주는 게 다였으면서 이제 와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아이고 내가 괜한 얘기를 했나 보다. 당신 화내라고 한 말이 아닌데 실수한 것 같네. 미안해. 내가 잘못 말한 것 같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여보. 장모님도 그냥 섭섭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정말 진심은 아니셨을 거야. 그리고 다 지난 일인데 뭐 그렇게 생각해.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고 넘어가자. 남편이 엄마에게 들었다며 제게 그 말을 전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문제로 저도 힘들었지만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엄마를 생각했었거든요. 그걸 엄마가 여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화가 나 있었던 차에 또다시 엄마와 다투고 말았습니다. 사실 별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사소한 의견 차이를 참지 못하고 엄마와 저 사이에 불만이 오가다 다투게 된 거죠. 엄마 진짜 왜 그래? 엄마 나한테 왜 그러냐고. 엄마가 정말로 내 생각을 해준 적이 있기나 해? 뭐? 너 어디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 그럼 내가 너를 생각 안 했으면 누굴 생각해?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엄마는 나 키우느라 힘든 게 아니라 돈 버느라 힘들었던 거지. 그동안 돈 번다고 정신없어서 나한테 관심도 없어놓고 이제 와서 좋은 엄마였던 척하지 마. 돈이나 벌어다 주면 부모 노릇 잘하는 건 줄 알아? 엄마가 한 번이라도 나를 제대로 보살피기라도 했어. 내가 언제 그런 거 바란 줄 아냐고? 맨날 바쁘다고 졸업식 한 번 안 찾아왔으면서 좋은 부모였던 것처럼 말하지 마. 뭐? 그럼 내가 혼자 너 키우면서 너만 끼고 집에 있었어야 한다는 거니?
딸 자식 굶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네 옆에만 붙어 있었을까? 엄마는 평생 그 핑계였어. 맨날 나 때문에, 날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바쁘고 무관심한 걸 정당화했지. 엄마는 그냥 돈 욕심에 그랬던 거잖아. 그런다고 내가 어쩌고 있는지 무슨 마음인지 신경도 쓴 적 없지. 얘가 철딱서니 없이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그래서 네가 손해본 게 뭔데? 내 덕에 그만큼 누리고 살았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이제 와서 어디서 불평하고 있어? 아니면 이제 엄마 늙었다고 그러는 거냐? 결국 나 죽으면 다 네 거 될 거다 싶으니까 막 나가겠다 이거야? 저는 엄마를 돈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했고 엄마는 저를 자기 돈이나 축내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저는 아주 크게 싸우고 그 일로 영영 안 보고 지낼 사이처럼 멀어졌지만 다행히도 남편이 있어서 인연을 끊지 않고 지낼 수 있었어요. 착한 남편은 어떻게든 저와 엄마 사이를 화해시키려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한 번 터져버린 감정의 골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억지로 끌려왔더니 우리에게 커피를 끓이겠다고 하다가 냄비를 다 태워 먹질 않나. 남편이 갖다 준 물건이며 말들을 아예 기억 못하는 일들이 자꾸 반복되더라고요. 엄마가 자꾸 그러자 전 걱정되는 마음에 또 괜히 짜증을 내게 됐고 엄마는 그런 제 짜증에 화를 내며 저희는 또 다투게 됐죠. 그러던 중 남편이 아무래도 엄마가 치매인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나도 확실해지기 전엔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장모님이 이상하신 것 같아서. 자꾸 기억을 잊으시는 것도 그렇고 저번엔 냉장고에 휴대폰을 넣어놓고 한참을 찾으시더라고. 내가 발견해서 꺼내드렸는데 장모님은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야. 아무래도 장모님 검사 한번 받아보셔야 하지 않을까? 남편의 말을 듣고 놀란 저는 엄마에게 달려가 그 일을 물어봤고 엄마도 사위와 있었던 일을 인정하셨습니다. 분명 남편은 말했다고 하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엄마가 이상하다 싶었던 저는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가기로 했죠. 그런데 검사하기로 한 날을 며칠 남기지 않고 남편이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장모님 치매 맞으시대. 그게 무슨 말이야? 아직 검사도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모시고 갔어. 며칠 남지 않았지만 기다리는 게 걱정되기도 하고 당신이랑 장모님이 충격받으실까봐 장모님 알아차리지 못하시게 조용히 모시고 검사 받았는데 장모님 치매 맞다고 나왔어. 뭐? 엄마가 치매라고? 그게 정말이야? 그래. 그래서 말인데 우리 장모님 잠깐만 요양원에 맡기는 게 어떨까? 우리가 회사 때문에 장모님 옆에 24시간 붙어 있을 수가 없는데 전문 간병인을 두려고 해도 하루 종일 사람을 쓰느니 차라리 병원에서 관리받으시는 게 장모님 안전을 생각하면 더 나을 거야. 적어도 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응급처치는 할 수 있잖아. 안 그래?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우리도 상황을 받아들이고 당신이나 나나 시간상 준비가 되면 그때 장모님 다시 모시자. 내가 노력할 테니까 그때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저는 엄마를 그런 곳에 맡기는 게 내키지 않았지만 제가 엄마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면 남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고민 끝에 남편의 말대로 하기로 했고 엄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희의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네가 기어이 나를 내버리는구나. 나 아직 쌩쌩하다는데도 네가 날 요양원에 버리려고 해? 그런 거 아니야, 엄마. 나도 엄마 직접 챙기고 싶은데 지금은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런 거지. 너 솔직하게 말해. 너 이러는 거 다 돈 때문이지? 나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내 재산 훔쳐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엄마는 대체 딸을 뭘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언제 엄마한테 그딴 돈 달라 그랬어? 왜 자꾸 나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 난 지금 엄마 걱정돼서 이러는 건데 엄마는 딸한테 그렇게밖에 말 못해? 됐어. 나도 이제 엄마 신경 안 쓸 테니까 엄마 알아서 해. 엄마와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던 저는 소리를 지르며 집을 나와버렸고
그 후 남편이 어떻게 설득했는지 엄마를 진정시켜 요양원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저도 엄마를 찾아가려 했지만 엄마가 절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남편이 절 말렸어요. 아무래도 장모님이 속이 많이 상하셨나 봐. 당분간은 당신 안 보고 싶다고 그러시네. 그러니까 장모님 화 풀리실 때까지만 기다리자. 지금 상황에 장모님께 당신이 찾아갔다가 괜히 스트레스 들여봐야 좋을 거 하나 없잖아. 당신도 이해하지? 대신 내가 당신 대신 자주 찾아뵙고 신경 쓸 테니까 당신은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 말대로 제가 괜히 찾아가서 엄마 성질을 돋구면 엄마의 상태가 악화될까 싶었던 저는 남편의 말대로 엄마의 연락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겐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한 달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말이죠. 그렇게 제게 연락 한 통 없는 엄마에게 저도 저 나름대로 화가 났고 일부러 더 찾아가지도 연락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엄마에게 먼저 연락 한 통이 왔는데 그 연락마저 제 기분을 나쁘게 했습니다. 엄마가 제게 직접 연락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모르는 사람을 통해 연락을 해왔거든요. 그땐 그런 식으로 제게 연락한 엄마가 저와 오죽이나 말을 섞기 싫으면 그렇게 연락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보러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보러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무슨 일 때문에 절 찾는진 모르겠지만 엄마의 그런 행동이 우선 기분이 나빴고 남편이 요양원에 있는 엄마께 자주 찾아가니 제가 굳이 제 기분 나빠하면서 엄마와 다툴 걸 뻔히 알면서 찾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의 연락을 무시하려고 했죠. 그런데 화가 점점 가라앉으며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내게 연락했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처음 기분 나빴던 것과 달리 모르는 사람을 통해 내게 연락해야 할 만큼 위험한 상황에 놓인 건 아닌 건지 걱정도 되기 시작했죠. 결국 엄마가 있는 요양원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출발하니 더 걱정되고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급히 차를 몰고 요양원에 도착해 엄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엄마는 너무 편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곤 짜증이 나기보다는 안도가 됐습니다. 한숨을 놓고 아직 제가 온 줄 모르고 있는 엄마에게 다가갔죠. 엄마, 나왔어. 어때? 여기서 지내는 거 괜찮아? 그 얘기 들어보면 잘 지내는 것 같다고 하던데. 그나저나 무슨 말이길래 엄마가 직접 연락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 통해서 연락한 거야? 아직도 나한테 화나서 그랬어? 지연이 너 왔니? 너 이서방 그 자식 데리고 온 건 아니지? 이서방한테 여기 온다고 말한 것도 아니지? 안 했어. 온 것도 나 혼자 왔고. 근데 이서방 그 자식이라니 엄마 그 이를 왜 그렇게 불러? 그 이만큼 엄마 생각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다고? 엄마 지금 괜찮은 거 맞아? 내가 누군진 알아보는 거지? 그럼 이서방 그 인간을 뭐라고? 아니다. 그건 나중에 말하는 걸로 하고 우선 이거부터 받아. 너 이 돈 갖고 빨리 이서방이랑 이혼부터 해. 빨리.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설마 이 말하려고 날 부른 거야? 이서방이랑 이혼하라고? 아유, 엄마 정말 왜 이래? 제발 정신 좀 차려. 아니, 정신을 놓더라도 자식 앞길은 막지 말아야지. 거기다 이서방한테는 왜 그러는데? 그 이가 엄마한테 뭘 잘못했다고? 나는 몰라도 이서방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보다 엄마를 더 신경 쓰는 사람인데 도대체 왜 그래? 치매라고 해도 제발 적당히 좀 해. 제발 엄마답게 부모답게 행동하라고. 엄마가 지금 제정신인지 모르겠고 내 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나 앞으로 여기 안 와.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다고 해도 절대 안 올 거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 죽을 때까지 연락하지 말라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보고 잘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라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치매 때문에 정신이 흐릿할 때가 많다고 해도 잘 살고 있는 딸한테 부모로서 그게 할 말인가 싶었어요. 더군다나 저보다 엄마에게 더 잘해주고 더 생각하는 남편인데 남편은 무슨 죄가 있다고 저랑 이혼해야 해요. 남편이 곁에 없어서 다행이었지 그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이혼하라는 엄마의 망언에 그 즉시 불같이 화를 냈죠. 그리고 그 자리를 곧장 나오려고 했어요. 제가 했던 말처럼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가 제 손을 붙잡고는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해왔어요. 너 이서방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아? 그 인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냐고. 이서방 그 인간 아주 작정하고 우리한테 접근한 거야. 너 당장 이혼해야 해. 이서방 그 인간이랑 그 인간 네 아빠 아들이라고. 네 아빠 아들. 엄마 제발 정신을 차리던가 아니면 아예 정신을 놔. 나도 이서방도 아빠도 또 엄마까지도 누군지 모를 정도로 정신을 아예 놔버리라고. 아예 정신 놓고 사람 좀 괴롭히지 마. 헛소리 좀 그만하고. 벌써 이러면 나중에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려고 그래? 엄마 이서방이 찾아왔을 때도 매번 이랬어? 매번 그 사람 괴롭혔냐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의 말 들은 게 정말 다행이다 싶어. 그의 말 듣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엄마가 나랑 그의 곁에 남아서 사람 괴롭히는데 어쩔 뻔했겠냐고. 잠깐이나마 엄마 요양원에 보냈다고 죄책감 가졌던 내가 한심하게 느껴진다. 한심하게. 그래, 여기서 백날 첫날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만 늘어놓고 있어. 자식 찾아오지 않는 이곳에서 평생 있으라고. 지연아,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이서방이 말했다고? 이서방이 나 요양원에 보내자고 한 게 맞는 거지? 그런 거지? 역시 그랬어.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런 거 생각할 시간에 엄마 정신이나 차릴 생각해. 놔! 놓으라고! 지연아, 여기 이것 좀 봐라. 엄마 지금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아주 멀쩡해. 그리고 이서방 네 아빠 아들 맞아. 그놈이 새카만 속내 숨기고 우리에게 접근한 거라고. 황당한 이야기를 늘어놓던 엄마는 불쑥 제 눈앞에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곳엔 아주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절 버리고 떠난 아빠였죠. 아빠 얼굴을 보아하니 엄마와 절 버리고 떠났던 그 시절쯤으로 보였어요. 익숙한 아빠 옆엔 남자 어린애가 한 명 있었고요. 그런데 그 남자아이 꼭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분명히 잘 아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 남자아이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에 얼굴을 가까이 하고 화면을 늘리면서 확인했죠. 그러다 그 얼굴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그와 동시에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엄마의 휴대폰을 놓치고 말았죠. 아빠 옆에 있었던 남자아이는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분명했어요. 눈, 코, 입, 그리고 귀까지 모두 제 남편이었죠. 내 남편이 왜 엄마와 날 버린 아빠와 같이 사진을 찍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한 아빠의 아들이라는 말도 무슨 말인가 싶었죠. 엄마, 이게 뭐야? 이 아이가 이서방이야? 이서방이 아빠랑 왜 사진을 같이 찍었어? 왜? 그리고 이서방이 아빠 아들이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고.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엄마는 도대체 언제부터 알게 된 거고. 그 이 속내라는 건 무슨 말인데. 엄마도 최근에야 알게 된 거야. 엄마도 얼마 전까진 이서방이 좋은 사위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여기 나랑 같이 지내는 할머니가 이서방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 글쎄 이서방이 자기 엄마라는 사람과 통화하면서 누구 복수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보고 사위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거 있지? 내가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이서방이 나한테 하는 걸 보고 자식 있냐며 물어봤던 할머니였거든. 그래서 내가 사위라고 설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지. 너에 대해서도 이서방에 대해서도.
근데 이서방이 엄마라고 부르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물어본 거였어. 난 할머니가 뭘 잘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려고 했고. 근데 내가 대충 넘기려고 하니까 내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내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한 건지 날 붙잡고 안 놔주는 거야. 할머니는 분명히 들었다면서 이서방이 통화하고 있던 장소, 자세, 엄마를 몇 번 불렀는지 세세하게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 모습에 나도 이서방이 누구랑 통화를 한 건지 궁금해지더라. 물론 그때까지도 할머니가 들었다던 그 엄마라는 소리는 당연히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지. 설령 나왔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셨다던 이서방 어머님을 부른 게 아니라 나나 다른 누군가를 불렀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누구랑 통화했는지만 확인하려고 했어. 다음번에 이서방이 왔을 때 몰래 이서방 휴대폰을 확인해봤지. 근데 저번 요양원에 왔을 때 한 통화 기록 자체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아무 말이나 했다고 생각했는데 괜히 찜찜한 거야. 그래서 뭐가 없나 휴대폰도 뒤지고 지갑도 뒤졌는데 지갑에 있는 명함들 사이에서 내가 깜짝 놀랄 만한 걸 발견했어. 반 명함판 사진이었는데 거기에 네 아빠랑 바람난 그년 얼굴이 있는 거야. 네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선택한 그년이. 내가 혹시 사람을 잘못 봤나 싶어서 이리저리 보고 몇 번을 다시 봤는데 아무리 봐도 몇 번을 봐도 그년이 맞더라. 솔직히 내가 그년을 어떻게 잊겠니? 네 아빠는 잊어도 그년은 내가 못 잊지. 가정 있는 남자 꼬신 년이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그년 얼굴을 잊어? 그년이 확실했어. 그년이 확실하다고 결론 짓고 난 뒤에서는 이서방이 왜 인연 사진을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지 생각해봤고, 그러다 내가 이서방 휴대폰과 지갑을 뒤지던 이유가 그제야 생각나고 연결되더라. 할머니가 들었다던 이서방의 통화가 인연과 하던 통화가 아닐까, 인연 보고 엄마라고 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서방 뒤를 내가 캐기로 한 거야. 사람을 붙여서 이서방 몰래 말이지. 그리고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어. 이서방이 그년 아들이 맞다는 걸. 그리고 네 아빠 자식이었다는 걸. 폭탄 발언도 이런 폭탄 발언이 없을 거예요. 남편이 아빠의 아들이었다니. 아빠가 우리 모녀를 버리고 선택한 바람난 그 여자의 아들이었다니. 그때 받은 충격은 지금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된 기분이었어요. 이 세상도 제 머릿속도 제 의식도 말이죠. 너무 큰 충격이었는지 숨조차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았고 엄마는 그런 제가 걱정되어 제가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 와중에 저는 호흡도 제대로 못하면서 엄마에게 확실한 건지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쭤봤고요. 확실해? 그 사람이 아빠 그리고 그 여자 자식인 게 확실하냐고. 그리고 왜? 그 사람이 왜 자기 정체까지 숨기면서 나랑 결혼한 건데? 엄마가 말한 그 사람 속내가 뭐길래 나한테 접근을 한 건데 속내가 뭔데? 확실해. 엄마가 다 알아봤어. 여기 이게 이서방이 네 아빠랑 바람난 그 여자 자식이라는 증거들이야.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년이 딴 놈과 낳고 네 아빠가 자식으로 거둔 아들이지. 그걸 내가 그간 모은 증거들로 이렇게 다 정리해 놓은 거고. 그리고 이서방 그 인간 우리 보고는 부모님이 사고로 다 돌아가셨다고 했지? 아니야. 그 여자 아직 살아있어. 죽은 건 예전에 병으로 죽은 네 아빠뿐이라고. 또 이서방 그 인간 나한테 접근한 이유는 아무래도 엄마랑 너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 것 같아. 왜 그러는 건지는 나도 아직 못 알아냈고. 엄마랑 내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접근했다고? 그게 뭐야? 그런다고 그 사람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엄마와 너 사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니? 너나 나나 오늘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 이해 못하고 계속 갈등 겪으면서 미워하는 마음마저 생기지 않았니? 근데 그게 언제부터야? 이서방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고 난 이후부터야. 그리고 우리가 갈등하고 서로를 갈등하게 된 일 중에 직접 대화를 나눈 건 반도 안 돼.
전부 이서방 통해서 또는 이서방이 우리 각자의 생각이라며 전달한 게 대부분이라고. 조금 전에 네가 한 말만 들어봐도 그래. 너 엄마 요양원에 보낸 게 이서방이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했지? 이서방 말 듣고 날 여기로 옮긴 게 다행이라며. 근데 내가 이서방한테 들었던 이야긴 달랐거든? 이서방은 네가 날 요양원에 보내자고 먼저 말 꺼냈다고 했어. 자긴 요양원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뜻이 너무 강하다면서 잠깐만 내가 여기서 지내면 널 설득해서 데려올 거라고 했고. 그래서 괘씸한 마음에 내가 여기 들어오면서 너한테 연락 안 했던 거야. 가기 전에 너한테 성질도 냈던 거고. 내 생각엔 아무래도 이서방이 이 모든 걸 꾸민 것 같아. 꾸미고 접근한 거라고. 엄마 치매도 말이야. 이서방이 너한테 계속해서 내가 치매라는 말을 하고 날 속여서 내가 치매라고 믿게 만든 것 같고.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치매라고 믿게 만들다니. 엄마도 뭔가 깜빡깜빡한다고 했잖아. 엄마가 한 것도 기억 안 난다고 했고. 그래, 그게 이상하다는 거야. 분명 난 기억이 없거든. 아예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근데 너 생각해봐라. 내가 너랑 있을 때 내가 치매 걸린 행동을 했니? 한 적 없지? 근데 꼭 이서방이 있을 때 아니면 아무도 없을 때 이서방이 내가 치매 걸린 행동을 했다고 또 발견했다고 했어. 난 기억에도 없으니 이서방 말을 그대로 믿었고 내가 정말 치매라서 기억이 없구나 했고 치매인가 보다 했지. 근데 여기 와서 생활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엄마, 치매 아니야. 여기선 그런 행동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들 전부 나보고 여기 왜 왔냐고 물어볼 정도라니까? 오늘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일 전부 기억하고 실수한 적도 없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서방이 우리 두 사람 사이를 영영 갈라놓으려고 또는 다른 속셈이 있어서 이런 짓을 벌인 것 같아. 그러니 네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이고 엄마가 여기서 꼼짝도 못하잖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 녀석이 무슨 꿍꿍이인지 알아내는 것보다 네 안전이 먼저야. 이 돈으로 몸도 피하고 생활도 하면서 당장 이혼해. 이거 돈 5억이 든 통장이야. 이 돈이면 이서방 그놈한테 들키지 않고 몸 숨길 수 있을 거고 이혼 소송하는 동안 필요한데 충분할 거야. 얼른 그 인간 곁에서 피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이야기여야 믿겠는데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에 엄마가 한 말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엄마가 건넨 증거들이 말이죠. 그 증거들을 보고 또 보면서 이 믿기지 않은 사실이 진짜라는 걸 받아들여야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아무리 확실한 증거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어요. 직접 제 눈으로 남편이 우리 모녀를 떠난 아빠의 아들이라는 걸, 아빠와 바람피웠던 그 여자의 아들임을 확인해야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가 준 증거들을 보다가 말고 밖으로 나가 남편에게 향했어요. 그때 제가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절대 남편에게 향하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와 얘기를 더 나누거나 제가 직접 남편을 뒤따라다니며 그 믿기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땐 제가 제정신일 수가 없었어요. 이성적인 판단은 되지 않았고 무조건 남편 입에서 어떻게 된 일인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향했던 거고요. 당연히 남편을 만나고서도 다짜고짜 제가 알게 된 일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죠. 당신 진짜야? 진짜 이 집까지 날 속이고 있었던 거야? 여보, 당신 갑자기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그리고 내가 당신을 속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우리 아빠 알지? 당연히 알 거 아니야. 당신 아버지가 나랑 우리 엄마 떠난 우리 아빠라며. 당신 어머니가 우리 아빠랑 바람난 그 여자라며. 뭐야?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처음부터 다 알고 접근한 거야? 왜? 다 알고도 왜 나한테 접근한 건데? 아니면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알았는데 문제될까봐 일부러 숨긴 거야?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니, 누구한테 들은 거야?
놀란 얼굴이나 흥분한 목소리나 오늘 알게 된 것 같은데 누구한테 들었냐고? 뭐?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이 날 속인 게 중요하지. 그게 중요하냐고. 그럼 당신은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지? 다 알면서 나한테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야? 이 사실이 밝혀지면 절대 그냥은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말하지 않았냐고. 왜 말하지 않았냐? 그럼 내가 말해야 했나? 이 세상에 내 복수하겠다는 사람이 나 복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인데 내가 복수를 하려고요. 하는 사람도 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복수를 하다니. 당신이 우리한테 무슨 복수를 하는데? 우리가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거 봐. 또 아무것도 모르는 저 순진한 표정. 저 표정 짓고 난 뒤엔 또 자기들이 피해자인 척 표정을 짓겠지. 당신 정말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나랑 우리 엄마한테 어떤 잘못도 한 적 없다고 생각하냐고? 잘못? 우리가 잘못했다고? 엄마랑 내가? 당신 지금 무슨 착각을 하는 거야?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고? 우리가 언제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한테 잘못했는데? 만난 적도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잘못을 해? 그래, 어디 한번 당신 입으로 말해봐.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해서 작정하고 내 앞에 나타난 건데? 나랑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아? 우리 엄만 꽃뱀이라고, 난 그 꽃뱀 자식이라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가며 살았는지 아냐고! 이사를 가도 사람들 전부가 나를 가정 있는 남자 꼬신년의 아들이라고 불렀어.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였고, 그 꼬리표가 성인 돼서도 나한테 붙었고 군대를 갔다 와서야 겨우 끊을 수 있었어.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 그런 말 몇 번 들었다고 이러는 게 어이없게 느껴지지? 그건 네가 안 당해봐서 그래. 친구를 사귀어도 그 친구네 엄마가 날 보는 눈빛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 눈빛을 느낀 다음 날엔 항상 내 곁에 친구가 없었어. 학교 선생들도 내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날 쳐다봤고, 동네 사람들한테는 엄마랑 내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였지. 다들 말조차 섞는 것도 불편했으니까. 너 그런 삶 살아본 적 있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 벌레 보듯이, 범죄자 보듯이 대하는 걸 당해본 적 있냐고? 만약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 넌 괜찮았을 것 같아? 버틸 수 있겠어? 제가 정체를 알고 있다고 하자 남편은 생각보다 순순히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왜 접근했냐는 말에 이상한 대답을 했어요.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힘든 삶을 살아왔다고 제게 하소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며 그게 마치 우리 모녀 탓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우리 모녀가 잘못했고 왜 우리들 탓이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우리 모녀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너무나도 알고 싶었죠. 그래서 나랑 우리 엄마가 잘못한 게 뭔데? 지금 당신 입에서도 우리 모녀는 등장하지 않았잖아. 근데 왜 우리 탓으로 돌리는 건데? 그게 왜 나한테 일부러 접근한 이유가 되는데? 이렇게 말해줘도 모르겠어. 나랑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산 것 같은데? 그게 전부 네 엄마 때문 아니야? 네 엄마가 아버지 회사까지 찾아와서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그 난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엄마랑 나를 꽃뱀으로, 또 꽃뱀 자식으로 취급했던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아빠를 찾아가서 이렇게 된 거라고? 나 참... 야! 그럼 우리 엄마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딴 여자랑 바람난 아빠를 보고도 바람이 났구나 지켜보고 있어야 해? 그리고 자식까지 있는 유부남 꼬신 여자를 가만히 둬? 자기 입으로 네 남편 꼬셨다고 하는 여자를 가만히 보고만 있냐고? 너 정말 또라이구나. 지금 그것 때문에 네가 힘들게 살아왔다고 내 앞에서 하소연하는 거야? 그걸 복수하겠다고 나한테 접근한 거고? 야! 아빠랑 네 엄마 일로 상처받고 피해받은 사람은 나랑 우리 엄마야.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사람이 우리 두 사람이고, 근데 너희 모자가 피해자라고? 우리가 가해자고? 그럼 네 엄마 보고 가정 있는 남자 꼬시지 말라고 하지 그랬냐?
우리 아빠 가정이 있고 자식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네 엄마가 멈추지 그랬어? 죄 저질러 놓고 남의 가정 다 망가뜨려 놓고 뭐? 잘못? 이 미친 것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나랑 결혼하고 뭘 어떻게 하려고 내게 접근한 건데? 뭘 어떻게 하긴? 너랑 네 엄마 아주 짝짝 찢어 놓으려 했지. 평생 서로 안 보고 살게. 그리고 너 우리 엄마가 당한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주려고 했어. 사람들 눈초리 받으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게 만들려고 했다고. 근데 아쉽게 걸려버렸네, 젠장.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된 거 이제부터 진흙탕 싸움으로 해보지 뭐. 뭐? 그건 또 뭔 소리야? 이제 너한테 남은 건 나한테 이혼당하는 것뿐인데 진흙탕 싸움이라니? 내가 널 왜 더 상대해? 네가 상대하고 싶건 말고 상관없어. 이제까지 더없이 사이좋던 우리가 이혼한다고 하면 사람들 모두 왜 이혼하게 됐는지 궁금해할 거고 난 그걸 이용해서 널 괴롭힐 거야. 물론 내가 하는 말도 전부 거짓말이겠지만 그게 사람들에게 중요하겠어? 그리고 누구 말이 사실이고 거짓인진 이혼 소송이 끝난 뒤에나 확인될 텐데 그때까지 사람들이 중립 지키고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닐 테고. 그럼 너는 내가 지어낸 거짓말의 주인공이 돼서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손가락질도 받을 거고 어쩌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겠지. 나랑 우리 엄마가 당했던 것처럼. 미친놈. 그럼 넌 무사할 줄 알아? 없는 말 지어내면 넌 무사할 줄 아냐고. 난 상관없어. 너랑 네 엄마한테 어떤 식으로든 복수만 하면 되거든. 정말 미친놈이 따로 없더라고요. 아니 피해를 받아도 상처를 받아도 아빠에게 배신당한 우리 모녀가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 제가 알기론 저희 엄마가 남편의 엄마, 그러니까 아빠의 상간녀를 쫓아가서 따진 건 딱 한 번뿐이라고 했어요. 그때도 아빠의 상간녀가 되바라지게 반성하는 기미 하나 없이 남편 간수 못한 저희 엄마 잘못이라며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신 차릴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아빠와 이혼을 진행했고요. 근데 누가 누구한테 복수를 하겠다니 기가 차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당시 그 상황을 오해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무조건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호소하더라고요. 그리고 복수하겠다고 하고 그때부터는 저도 열이 받쳐 올랐어요. 2판 4판 공사판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디 너 죽고 나 죽어 보자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남편 놈 때문에 우리 모녀 사이가 틀어졌던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더 열받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저도 남편 놈에게 엄포를 놨어요. 그래 어디 해봐. 해보라고. 네가 아무리 기발한 짓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혹하는 말을 지어낸다고 해도 네가 원하는 대로 쉽게 되진 않을 거야.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거든. 그리고 처음엔 내가 흥분해서 네 말 못 알아들은 게 있을까봐 녹음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 녹음 파일 덕분에 네가 무슨 말을 지어내든 내가 해명하는데 어려울 것 같지가 않네. 또 네가 그렇게 피해자라고 괴로워왔다고 징징거려서 그런지 너 어떻게 무너뜨릴지도 바로 생각났고. 너 예전처럼 괴롭히면 되는 거지? 너 군대 가기 전으로 돌아가서 너랑 네 엄마가 사람들 손가락질 받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오랜만에 옛 생각 나도록. 네가 명예훼손이든 뭐든 겁 안 낸다고 하니까 나도 마음 단단히 먹고 나랑 우리 엄마가 당한 일 제대로 되돌려주려고. 그러니까 한번 두고 보자. 뭐 어쩌겠다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뭐 어떻게 하겠어. 네 회사 동료 사돈의 팔촌의 그 친척의 친구까지 찾아가서 네가 어떤 새끼인지 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다 말해줘야지. 꽃뱀 아들과 꽃뱀. 그리고 이제 너는 사기꾼이라는 것까지 다 말해주려고. 어디 너도 해명할 수 있으면 해봐. 그리고 끝까지 가보자. 마지막에 누가 웃는지 말이야.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더는 순진한 척 피해자인 척 하지 말고 그렇게 나와야 나도 할 맛이 나지. 해보자. 해보자고. 그래, 이 피해자 호소이나. 그리고 내가 하나 경고하는데
피해자인 척이라는 그딴 말 한 번만 더 해봐. 네 대갈통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너 엄마랑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우리가 아빠라는 그 인간 때문에! 남의 남편, 남의 아빠 꼬신 네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다고. 진짜 피해자는 우리 엄마랑 나야. 너도 피해자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가해자는 그 쓰레기 같은 아빠라는 놈과 네 엄마 년이라고. 너 낳아준 엄마를 원망 못하겠으면 이사달이 나게 만든 아빠 그 인간을 원망해야지. 이 멍청한 새끼야. 그래. 몇 달 뒤에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숨어 지내는 사람이 누군가 보자. 끝까지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또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남편을 두고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있는 요양원으로 돌아가 퇴원 수속을 밟았어요. 저는 간단히 집에서 짐을 가져와 엄마 집에서 지내게 됐고, 이후 제가 엄포를 놓은 것처럼 남편과는 이혼 소송을 벌이며 제 남편과 저희 엄마에게 상간녀가 되는 그 여자에 대해서 떠들고 다녔습니다. 남편 놈의 엄마가 살고 있다는 동네로 찾아가서 현관문을 발로 차며 그 여자가 우리 엄마에게 한 짓과 아들이 한 짓에 대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나와! 아들 올 때까지 숨어있지 말고 나오라고! 그러게 자신 없으면 남의 가정 망가뜨릴 생각하지 말았어야지. 네가 우리 아빠만 안 꼬셨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아니다. 우리 엄마가 가정 있는 남자 흔들지 말라고 했을 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우리 아빠랑 헤어졌으면 됐잖아. 그런데 당신 우리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 우리 엄마가 남편 간수를 못한 거라고? 네가 더 매력 있으니까 넘어온 걸 어쩌겠냐고? 어디 그 매력 있는 얼굴 어떻게 늙었는지 얼굴 좀 보게 나와! 나와서 좀 보자! 지금은 또 그 얼굴로 죽은 우리 아빠 말고 어떤 할아버지 꼬시고 다니는지 좀 보자고! 야, 이지연,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이렇게까지 하기야? 왜 우리 엄마를 건드려? 너 정말 죽고 싶어? 네 엄마 당한다니까 한 걸음에 달려왔냐? 근데 우리 서로 합의된 거 아니었어? 너나 나나 어디 끝까지 가보자며. 그래서 나 여기 온 건데. 그리고 너처럼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만약 없는 말이라면 내가 내 사람들 앞에서 네 거짓말 해명한 것처럼 여기 구경 온 사람들 앞에서 해명해봐. 못하지? 내 말은 100% 사실이니까. 그러게 애초에 왜 해보자고 사람을 건드려? 상대도 안 되면서.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갈게. 조만간 너 일하는 회사 사무실로 찾아갈 거니까 그때 보자. 그리고 네 엄마한테 이런 일 또 생기면 네가 아니라 경찰한테 전화하라고 해. 그게 내 입 막는데 더 빠르겠다. 저는 인정사정 없이 남편과 남편의 엄마를 곤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찾아가는 건 물론이고 남편 회사, 남편 엄마가 장을 보러 간 마트까지 쫓아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어요. 저는 정말 끝까지 가보려고 했거든요. 남편이 제게 한 짓에 아빠가 우리 모녀를 배신한 죄, 그 여자가 우리 엄마에게 한 죄, 또 괘씸죄까지 포함해 그것들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남편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저와 저희 엄마에 대한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 사람들이 제게 뒤돌도록 만들려고 했지만 저의 적극적인 해명으로 인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제가 냈던 이혼 소송도 잘 됐습니다.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죠. 제 완승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하며 더 이상 주변 사람들에게 둘러댈 말도 없었는지 급히 회사를 그만뒀고 남편 엄마도 제 괴롭힘에 더는 못 견디고 이사를 떠났으니까요. 남은 건 저와 엄마 사이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이미 남편의 농간에 우리 두 사람이 놀아났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가졌던 오해와 불신은 모두 지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더 과거의 이야기까지 말이죠. 엄마, 내가 미안해. 뭘 또 미안해. 이번 일은 나도 잘한 게 없는데.
아니, 엄마가 돼서 자식한테 그렇게 했으니 내가 더 잘못한 거지. 우리 이 일에 대해서는 서로 가진 오해도 다 풀고 감정도 다 정리했으니까 그만 말하자. 근데 내가 그 인간 말을 쉽게 믿었던 걸 생각해보니까 예전부터 엄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더라고. 나 나름대로 아빠랑 이혼하고 혼자서 힘들게 사는 엄마를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이해하는 척이었지. 완전히 엄마의 힘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 그게 미안해서. 그 얘기라면 엄마가 더 미안하지.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자식을 먼저 생각해야 했는데 처음엔 내게 너밖에 남지 않아서 널 위해 살려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널 위해 열심히 산다는 걸 잊고 너한테 소홀했던 것 같다.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너를 더 알아가고 너한테 아직 남아있는 그 마음의 상처 보듬어 주려고 노력할게. 나도 엄마 상처 보듬어 줄 거야. 이제 엄마 이해하면서 엄마랑 행복하게 잘 살아갈 거야.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응, 그러자. 내 딸 지연이 엄마가 많이 사랑해? 나도 엄마 정말 사랑해. 그렇게 엄마와 저는 그때의 위기를 발판 삼아 서로를 더 이해하기로 했고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이 세상에 참 이해 못할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이상한 사람, 이곳 채널의 사연들만 봐도 정말 많잖아요. 그걸 또 보며 느낀 건 개인의 마음, 또 가족 간의 끈끈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엄마와 저도 서로를 더 이해하고 잘 알았다면 아무리 전 남편의 이간질과 농간이 있었다고 한들 놀아나지 않았을 테니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자기 마음을, 가족 간의 사랑을 두텁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같은 일 당하지 않게 말이죠. 그럼 저는 여기서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